네, 김부겸 총리 후보를 비롯해서 장관 후보 3명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은 처리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네. 김부겸 총리 후보의 임명 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건 같습니다. 네네. 그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예. 대화를 시도해보겠다. 지금 이 월요일에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있었고요. 예. 이때부터 이제 야당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어제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오후 있었습니다. 예. 여기 박병석도 국회의장도 중재를 하고 하지만 평행선을 그었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뭐 교착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오전에 원내대표 회동이 다시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보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선 시간을 끌어서 뭐 좋을 것은 없는 문제거든요. 어차피 지금 14일로 장관 3명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14일이 지나면 임명 강행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이번 주 안에 총리의 인준 동의안 표결까지 처리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제가 야당이라도 몇 네. 가지 밀고 왔는데 네. 3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2명이든지 3명 전부 다든지 네. 그거하고 총리 거하고 이렇게 맞바꾸면 몰라도 네.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다? 그것도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용납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당의 전략입니다. 지금 예. 1+3 지금 1+3을 그냥 묶어가지고 총리 인준 표결하려면 3명 중에 말씀하신 대로 3명이든 2명이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최소한 1명이든 예.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하나 정도는 걸러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또 이제 심심치 않게 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야당의 전략은 플랜 B까지도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총리 인준 표결을 여당 단독으로 하고 예. 3명의 장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 강행했다. 했다. 그러면 비판의 거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번 정부 들어와서 29명도 모자라서 32명까지 네. 임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느냐. 이거 봐라. 독선과 아집은 여전하고 그렇죠. 재보선의 죽비를 맞고 정치 번쩍 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반성은 없다. 비판하기에 딱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철회해 주면 야당의 이야기를 좀 들은 것이니까 예. 교착 국면을 풀 수 있는 소통의 물꼬는 트이지만 강행하더라도 야당은 나쁠 것은 없다. 지금 속내는 아마 그런 셈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제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게 네. 뭔가 비전과 자질과 능력. 능력 네. 같은 걸 봐줘야지 흠결만 잡으려고 공격만 하다가 네. 끝나고서 보고서를 채택 안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걸 어떻게 청문회라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이제 야당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청와대는 조금 그것보다는 자세를 낮춘 입장입니다. 임명 강행을 하겠다는 결정은 없다. 그런 예. 입장은 아니다. 다만 국회의 시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열흘 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나흘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흘 동안 뭔가 국회 입장을 정리하기를 청와대는 기다리고 있는데 정리는 아니고 이미 예단을 한 거죠. 임명 강행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둘러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우리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 임명 강행하시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일 모레까지 뭔가 풀릴 가능성은 없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상임위원장 재분배 카드까지도 그럼 한번 법사위원장 고려를 해보자. 같은 거. 예. 네, 법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예. 지금 법사위원장 줍시다 하는 얘기도 또 여당 내에서 나오거든요. 내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여당 측에서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를 예. 지켜보고 내일도 결렬된다면 사실은 뭐 모레까지 새로운 돌파 국면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민초라고 있습니다. 더민초, 그렇죠? 초선 의원들 모임이죠. 예. 80명. 그쪽에서는 한 명 정도는 좀 이렇게 아웃시켜서 뭔가 네. 이렇게 야당하고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공간 같은 게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죠. 네. 좀. 저희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우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대해서 최소한 1명 부적격 제안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우리 더민초 이름으로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해서 하는 거는 그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이거를 존중하고 근데 이제 저희들의 의견은 뭐 특정인을 한 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모은 범인체의 입장으로는 한 명 정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누구는 해보니까 아니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름을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 그냥 적당히 어떻게 한 명 골라서 그냥 넘깁시다 이렇게 그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사청문회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워낙 많지만 이 81명 되는 이 초선 의원들의 모임 더민초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인 거죠. 네. 지금 야당도 저렇게 나오고 야당과 협치도 해야 되겠고 또 국민들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저렇게까지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또 국민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자세를 낮추는 제스처를 요청드립니다. 하는 정도의 정무적 판단인데 이게 사실은 국회도 책임을 지려면 뭐 임혜숙 후보가 가장 문제다. 박준영 후보가 가장 문제다. 그렇죠. 아니다. 노영우 후보가 가장 문제다. 뭔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인사권자께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셋 중에 한 명. 이거는 이제 그냥 고사에 나오는 읍참마속을 바라는 거죠. 하나 정도는 치는 모습을 보여서 내부에서도 자 국민 눈높이에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낮춘다는 태도를 보여달라. 이런 정도의 건의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뭐 대통령이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인사청문회의 실효성보다는 이건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마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그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 인사청문회를 그 특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는 좀 별개로 뭔가 액션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모레 14일 날 민주당 대표 송 대표가 대통령을 이제 만나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럼 뭐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또 이 비공개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당 대표 입장에서는 여지를 좀 두십시오. 근데 사실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송영길 대표가 바로 이제 당 대표로 등극하고 나서 자 법사위원장을 빼고 상임위원장 7개 정도는 야당에 넘기는 것도 한번 이제 감안해 보자. 근데 이때 내부에서 좀 비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원내 문제는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에게 여지를 주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다 안 되면 당대표가 뭔가 최종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당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자, 대통령에게 자 이제 당대표가 조금 국회 내에서는 여야 협치를 밀고 당길 수 있는 여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대통령께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 국회 상황이 교착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더민초 얘기도 있고 하나 정도는 우리가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건의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청와대도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송 대표는 당과 청의 관계에서는 좀 당 중심으로 더 좀 갖고 오고 싶은 뭐 그런 얘기가 속내가 있을 것인데 뭐 만남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건 뭐 보면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나저나 민주당은 지금 대권 경쟁 때문에 당의 후보를 뽑는데 좀 연기하자는 얘기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아니 원칙대로 그 룰에 적힌 대로 다 하면 아무 일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꺼냅니까?라고 하지만 남은 두 후보 대권 뭐 유력한 후보 두 후보를 따진다면 두 명이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지도부에 맡기겠습니다.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뉘앙스는 연기를 또 내심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유 연기가 없었던 일이 아니다. 과거에 당내에서 잘 얘기해서 왕왕 있었던 일이다. 이번에도 없으란 법은 없다. 라고 하는 자락을 깔고 하지만 그건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허허허 하고 이제 분위기 좋게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연기하는 것도 괜찮다.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숙제는 또다시 송영길 대표에게 넘어갑니다. 송영길 대표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연기를 해도 당내부에서는 비판이 있을 것이고 연기를 하지 않아도 비판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꼭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2달 연기하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다른 해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별다른 아주 큰 핫 이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책 경쟁해야 되고 이미지 경쟁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야권하고 조응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뤄질 수도 있고 미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반반의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근데 문제는 이 결정을 하는 순간 누구와 누구에 대한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죠. 비춰지기 때문에 그럼 당대표가 누구의 편을 드는구나 하는 것으로 내부가 쓸데없는 비생사정이 또 갈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민주당은 당권 경쟁이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예, 근데 국민의힘은 뭐 상당히 좀 뜨거워지면서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진 세력과 구 세력 사이의 네네. 어떤 격돌이 예상되고 또 조금씩 이제 파열음이 나오니까 상당히 흥미를 갖다 돋구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주호영 오선 의원이 있고 이쪽에는 이준석 전 전 최고위원이 있고 뭐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상당히 뭐 네. 치열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 비슷한 양상으로 당 바뀌긴 하지만 어제부터 복당을 강하게 요구하는 홍준표 의원하고 뭐 대권 주자잖아요. 예. 복당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또 대권에 나갈 텐데 여기에 또 김웅초선 의원 당권에 도전했죠. 초선인데 두 사람의 설전과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최고하고 주호영 전 원내 설전이 닮은 꼴이에요. 예. 신구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 보수 정당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산적인 물꼬로 가려면 서로 설전 말싸움이 감정적으로 격화되기보다는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자, 에베레스트 같은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시고 말고, 예. 그건 그냥 이제 대포 한 장 걸치면서 아저씨들이나 하는 얘기고 흔히 말하면 젊은이들이 사장님이 저런 얘기하면 아유 꼰대 세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보다는 컨텐츠를 내놔라. 비전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자. 예. 그러니까 뭐 경험, 경륜 이런 이제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무엇으로 내년 대권 레이스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건지 당권 주자로서 비전을 제시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비전이 신세대에서도 나오고 구세대에서도 나와서 초선이면 초선대로, 중진이면 중진대로 국민들이 듣기에 저런 이 시대의 정신, 예. 저런 이 보수 정당의 변화, 변혁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을 얻는 쪽이 물론 이게 당심의 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더 늘리자는 의견도 있는 건데 그렇게 결정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예. 이 현재의 논쟁은 신구 격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생산성을 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서로 그냥 신세대와 구세대가 등 돌리고 예. 서로 얼굴 마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감정적 골로 흘러간다면 사실은 또 별 의미 없는 말싸움에 불과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제1야당인 네. 우리는 뭘 할 거냐, 또 수권 정당이 돼서 다시 정권을 되찾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여기 흡족하겠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찬물도 위아래 순서가 있는데 뭐 네. 이렇게 나온다든가, 뭐 장강의 뒷물결 앞물결 뭐 밀어내고 네. 이런 얘기로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건 그건 또 아무 의미가 그래서 없는 거죠. 신세대의 도전이 비전을 보여라. 무슨 뭐 저 많이 했으니까 잘할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평가받자. 그러면 또 이제 신세대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내놔야 할 텐데 예. 그들이 경륜이 부족한 만큼 참심성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 마음을 꼭 짚는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이 비전과 컨텐츠 경쟁을 지켜보는 맛이 좀 쏠쏠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아마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과연 다시 영남당으로 가는 거냐, 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렇죠. 당의 미래의 모습은 뭐냐, 이제 또 논란이 벌어지고 그렇죠. 거기서 또 좋은 담론이 나오기를 조금 기대하겠습니다. 나이 얘기를 하면서 예. 버럭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예. 좋지 않은 징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